축구공 모양은 단지 그냥 거기에 내 유방 조직이 많아서 축구공이 된 게 아니에요. 축구공 모양을 만드는 근본 조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수술 케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축구공 형태 모양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걸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원인도 찾게 됐고, 그거는 들여다보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찾아 들어가야지만 그 구조물이 보이거든요. 축구공 모양을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유튜브나 상담하실 때 축구공 모양 가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정확히 어떤 가슴을 말하는 건가요? 의학적인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붙이기 시작한 표현인데, 우리가 눈, 코, 입의 숫자는 똑같아도 얼굴 생기면 다르잖아요. 저도 조인성이랑 눈 숫자, 코 숫자, 입 숫자는 똑같거든요. 근데 조인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슴이 커도 똑같은 브래지어 커브 입는 것 같아도 브래지어 안에 품고 있는 내 가슴의 조건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안쪽에 동그랗든 바깥쪽에 동그랗든 지나치게 곰처럼 동그란 모양을 축구공 형태의 가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축구공 모양 가슴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나요? 알고 보면 많아요. 근데 그런 형태의 가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왜 판단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슴을 진찰하고 상담하면 축구공인지 아닌지 아예 파악을 하질 않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고 수술 중에 어떤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모양을 만드는데 무슨 한계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과 아주 상세하게 의논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축구공 가슴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출산이나 체중 변화 때문에 생기기도 하나요? 저도 알고 싶은데 원인은 모르고요. 왜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인 걸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노하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되었나를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된다 한들 그걸 막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뭐 출산이나 비만이라는 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가슴도 왜 커지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특별하게 그걸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포인트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가슴이 크더라도 볼록하게 큰지는 근본적인 출발이 그렇게 된 운명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미루어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축구공 모양 가슴은 수술 난이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축구공 모양은 단지 그냥 거기에 내 유방 조직이 많아서 축구공이 된 게 아니에요. 축구공 모양을 만드는 근본 조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수술 케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축구공 형태 모양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걸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원인도 찾게 됐고, 들어가 보면은 야, 이래서 이분은 가슴 여기가 볼록한 공 모양이구나, 여기는 이래서 볼록 튀어나왔던 거구나, 이유가 보이거든요. 가슴을 다 열고 들어가 보면 공처럼 막 가슴을 조이고 있는, 안에서 그냥 붙잡고 있는 그런 조직이 발달되지 말아야 되는데 발달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축구인 경우도 있고, 또는 갈비뼈가 너무 독특하게 변형이 와서 막 이렇게 직각 형태로 튀어나와 있고 꺼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꺾여 있는 정점에 가슴이 올린 부분은 굉장히 튀어나와 보여요. 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보고 이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는 걸 이제 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드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고, 이게 제 다음 학회 발표 주제예요. 제가 수많은 국내 학회를 다녔지만 이거를 묘사하고 이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발표했던 사람 중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제가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공 모양을 만드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들여다보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찾아 들어가야지만 그 구조물이 보이거든요. 저는 축구공 모양의 가슴 갖고 계신 분은 수술할 때마다 이제 항상 발견하고 있고, 그런 걸 해야 되는 줄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안에 것만 파는 그런 정도 수준일 때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난감한 거고,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아직도 뭔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축구공 모양을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축구공 가슴이 대부분 몸 밖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빠져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으로 빠져있는 게 수술하면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긴 했는데 일단 축구공 형태를 갖고 계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팔이 일단은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을 붙여보라고 해도 잘 안 붙고 옷을 입어도 너무 바깥으로 삐져 보여서 훨씬 더 가슴이 커 보이고 모양이 더 과장돼 보이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게 바로 축구공 포인트거든요. 개선을 많이 시켜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어요. 저도 항상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저한테 상담받고 수술받으신 분은 이미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우리가 수박을 열심히 빡 파내도 수박 껍질 안 펴지잖아요. 그 한계가 있는 거고 볼록하게 늘어난 청바지 수선지 아무리 맡겨도 무릎 늘어난 거 안 펴져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형태가 볼록하게 늘어나 버린 거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예요. 근데 개선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그대로 실천해내고 하면 그래도 또 꽤 개선이 됩니다. 축구공 가슴은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결과 차이가 큰 편이겠네요. 수술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영역이 다 그렇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게 보이고 저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지만 또 무슨 한계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거를 소상하게 환자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내는 것과 그게 뭔지도 발견도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안다 한들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수술 받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뭐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지협적이고 하지만 특징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뭐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채널에서도 뭐 언급이 안 되었었던 내용일 것이고 이거를 발견하고 명명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래왔던 영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최초의 컨텐츠일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앞으로 많은 기회에 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걸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려서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잘 해결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